안녕하세요, 여러분. 폴린입니다. 9월의 첫째 주, 오늘 토요일 시험에서는요, 어떤 문제들 나왔는지 또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Part 1, question number 1은 라디오 방송에서 옷가게 직원 채용 안내에 관한 거였습니다.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 hiring 할 때 알발음 주의해줘야 되고 retail 할 때도 할 때 알발음 retail 할 때 L발음 올라가는 거 environment 할 때 급하게 하지 말고 environ 해서 N발음 끝까지 하고 ment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environment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helpful 할 때 help 할 때 P발음 때문에 help 할 때 L 발음에서 혀 앞니빨 뒤로 끝까지 올라가고 P 발음 때문에 입술 다물어졌다가 다시 F 발음에 공기 뱉어야 되니까 helpful, helpful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qualify라고 합니다. 할 때 Q 발음은 입술 앞으로 쭉 빼야 되니까 하면서 발음 다 해주시고요. qualify 이렇게 됩니다. 고유명사로는요. pink ribbon이라고 읽어서 한국말로 핑크 리본이죠. pink ribbon이라고 하는 고유명사 나왔었고요. 그리고 병렬 구조로는 hardworking, friendly, and organized 하는 단어 출제됐었습니다. Question number 2. 팟캐스트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지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단어로는요. podcast, Ms. 자, 이 단어 솔직히 단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Mr. 같이 사람 앞에 붙는 기혼자와 미혼자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Ms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Ms라고 읽어야 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landscape 할 때 land, 뒤발음할 때 혀 입천장에 다 붙여서 land 끝까지 하고 scape 해서 두 단어 같이 해서 landscape 해줘야 됩니다. 발음 빠르게 하면 다 망가질 수 있으니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 가지면 좋고요. architect 할 때 arch 할 때 ch 발음 때문에 할 때 공기를 좀 뱉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architect one. 자, W 발음에서는 입술 쭉 빼야 되니까 one이라고 해줘야 되고 numerous. career. episode. opportunity라고 합니다. 고유명사로는요, Sally Johnson이라는 거 나왔었고, 그리고 병렬 구조로는 How to get the most out of parks, gardens, and other public spaces 라고 했습니다. 좀 길었었지만은 이렇게 병렬 구조 출제됐었네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충분히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죠. 시험에서 혹시 모르는 단어 있었다면은 꼭 체크해서 연습 몇 번 하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Part 2. Question number 3. 이런 문제 출제됐었대요. 식당 부엌에서 남자분 한 분, 여자분 한 분 있었는데 조리대 없이 세척하는 한마디로 설거지하는 부분이었었대요. 그러면서 사진 이렇게 있으면은 사진 앞쪽에는 여자분이 싱크대에 물 틀어놓고 큰 후라이팬을 씻고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도 여자분 이쪽에서 설거지하면서 싱크에서 씻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여자분 옆쪽으로 남자분이 서가지고 벽에다가서는 무슨 냄비 그런 것들 벽에 걸어놓고 있었나 봐요. 주방 같은 데 보면 막 냄비들 걸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냄비 걸고 있었고 그리고 그 옆쪽에 냄비 2개 정도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왼쪽 배경 쪽에는요. 큰 선반 같은데 플라스틱 박스들 이렇게 들어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표현들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여자분이 싱크대에 물 틀어놓고 프라이팬 씻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을 틀었다는 이야기를 굳이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A woman is washing a pan
in sink라고 정도만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러면 sink 앞에 서서 washing a pan 해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은 standing in front of sink 할 수도 있죠. and washing a pan 이렇게 뒤쪽에만 살짝 갖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물이 틀어놓고 있었다라고 굳이 얘기하고 싶다면 water is running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자 옆에 next to her 이런 식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a man, 남자가 큰 냄비를 벽에 걸린 후크에 걸기 위해 번쩍 들고 있대요. 한마디로 걸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A man is hanging a big pot on the wall 이라고만 얘기하면 되겠죠. 그리고 옆쪽에 두 개 있었으니까 and I can see two big pots next to it 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next to 여기다 the pot 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걸고 있는 그 팟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왼쪽 배경에는 큰 플라스틱 통들이 큰 선반에 있었음 했으니까는 in the left background 하면 왼쪽 배경 되겠죠. There are plastic containers. 플라스틱 통들 containers라고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plastic containers in a shelf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사진이 출제가 됐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묘사는요. 가게에서 찍힌 사진으로 남자분, 여자분 역시 한 명씩 있었다고 합니다. 사진 이렇게 있었으면은 빈 옷장 이 이렇게 있었나 봐요. 뒤쪽에. 그래서 막 이렇게 옷장 같은 거 있는데 그 앞에 남자분이 앉아 있었나 봐요. 앉아서 가방에서 뭔가를 뒤적뒤적 하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옆에 여자분이 서가지고서는 가구들 구경하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손에는 스카프 한 장 들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해보자면 남자가 빈 옷장 가구 앞에 앉아 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 찾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a man is sitting in front of an empty wardrobe. wardrobe 하면은 옷장. 만약에 이거 wardrobe란 단어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closet이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보통 closet 하면은 약간 그냥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옷장처럼 텅텅 벼가지고 그런 거 약간 느낌이 있고 wardrobe 하면은 막 선반 이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이 조금 더 wardrobe다 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sitting in front of an empty wardrobe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looking for something 하거나 아니면 searching for something in his bag 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굳이 무릎에 뒀다 이런 표현을 하려면은 on his lap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솔직히 저라면 굳이 시험장에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에 남자분 옆에 여자가 서서 가구 보고 있고 스카프 들고 있다니까 next to him 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on the right next to him 해도 되고요. 아니면 next to him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원한다면은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요즘에 30초라는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챙겨서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생략해도 되고 그냥 next to him a woman is looking at some furniture 여자분이 가구 보고 있어요. 그리고 she's holding a scarf in her hands 하면은 손 하나 아니고 양쪽 손에 스카프 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요게 Part 2 출제됐던 두 문제였습니다. Part 3에서는요, 핵심 단어가 watching TV program using streaming service라는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하면 넷플릭스라든지 웨이브 이런 것들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question number 5로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서 텔레비전 얼마나 자주 보니? 라고 하는 거 우리 예상했겠지만 얼마나 자주 봐? 라고 하면 how often 이런 질문이었겠죠. 그러면 how often 이라고 묻는 질문에는 it's about 해서 빈도 얘기해주면 되겠죠. It's about once a week, 3 times a week 이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3번쯤 봐요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거의 매일이요 라고 하려면 그냥 it's about 이런 것도 필요 없고 almost 거의 every day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도 대답이 된 거겠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트리밍했던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예요? 했으니까 what was 이런 식으로 물어봤겠죠. what으로 물어보면은 텔레비전 제목 나와줘야 되죠. 고유명사로. 그러면 and it was 하면서
한국어로라도 괜찮으니 대답 얘기해 주고요. 한국말로 만약에 뭐 펜트하우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뒤에 which is a very popular Korean television program 이라고 해도 되고 which is a very popular Korean show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줘도 좋습니다. 그래서 15초짜리 문제니까 간단하게 원하는 대답 빨리빨리 주는 게 최상입니다. 제일 좋은 점수를 받는 팁이고요. 자, question number 6.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기 위해 스트리밍 서비스에 돈 내는 거 고려하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yes라고 얘기한다면은 왜 그런지 아니라면은 돈 왜 안 내는지라고 하는데 yes라고 한다면 당연히 필살기로 넘어가가지고요. because it's more convenient라든지 I can watch television programs at my convenience on my way to work or school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요 안 낼 거예요 라고 한다면은 I'm a student so I have a very tight budget. So I don't want to waste my money on watching television programs by using streaming service.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돈 안 낼래요 라고 하면은 늘 한결같이 I don't want to waste my mone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뭐뭐 하는데 돈 낭비하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면 참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 question 7 같은 경우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스트리밍 서비스로 보려고 할 때 어떤 게 더 당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라고 하면서 두 가지 옵션을 준 게 글로 쓰여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스토리 요약본을 보겠느냐 혹은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영상 광고를 보겠느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디오 애드버타이즈먼트를 본다라고 한다면은 왜 그걸 보는지 아니면 written summary를 본다고 한다면은 왜 그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서 왜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출제됐었고요. 파트 4는 하이킹 일정표 출제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트레일에 어떤 트레일 코스가 있고 난이도 어떤지 그리고 노트로 그 트레일의 특징 같은 게 적혀져 있는 표였었어요. 그래서 question number 8은 몇 시에 등산 시작할 수 있는지 그래서 등산 시작 시간, 끝 시간 적혀져 있었던 거 읽어주면 되고 주차하는데 비용 얼마 드는지 물어봤으니까 마찬가지로 주차 비용 써 있었거든요. 그래서 A is B 이런 식으로 읽어만 주면 됐었습니다. question number 9은 등산 코스 지도를 갖기 위해서 돈을 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확인해 주시겠어요? 라고 묻는 거였었어요. question number 10 같은 경우는 수영이 가능한 코스가 있다고 들었는데 수영에 포함된 모든 코스 정보 주시겠어요? 라고 해서 그 표 안에서 swimming 이라는 단어 들어간 거 읽어주면 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part 5는 찬성 반대 문제였고요.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 음악을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시험을 쳤다면은 그래요 라고 얘기하면서 아마도 템플릿을 사용한다면 현대사회 템플릿을 쓸 것 같아요. 현대사회 템플릿으로 요즘에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아요. 그래서 one way to reduce their stress is to listen to music 이러는 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됐었다니까 일요일날 시험 치시는 분들 참고해서 준비하시면 좋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네요. 공부하시는데 도움됐기를 바라고요. 내일 시험 치시거나 9월달에 시험 치시는 모든 분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See ya!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See ya!